예, 이제 거의 다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도 조금 이동 중에 계시긴 합니다만은 시간이 이미 조금씩 지금 지체되고 있어서 더 여유를 드리고 기다리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간 되었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각 조별로 열띤게 토론하신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네, 열심히 했습니다. 정답이래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수기했습니다 하시면 제 마음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 말 까먹으셨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크게 써놨습니다. 여기. 자, 오른쪽에 한 번 더 외쳐볼까요? 오른쪽에 뭐죠?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네, 각 조별로 열띤게 토론하신 결과가 지금 온라인 상에서 모여가지고 토론을 위해서 질문이 올라가고 각 조별로 발표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질문은 반대측의 19조에서 질문을 하실 예정인데요. 우리 순서 진행하기 전에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신 우리 네 분의 패널 여러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발표를 먼저 해주셨죠. 반대쪽에 경남유통상인협회 우리 회장님이신 유수열 대표님, 여러분 박수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반대쪽에 창원대학교 교수님이시고요. 경남도정 정책단디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신 유진상 교수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탄성측입니다. 아까 발표해 주셨죠. 경기과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신 조춘한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창원 스타필드 지지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김도헌 위원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시 룰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발표 내지는 질의하시는 시간은 1분입니다. 가능하면 1분 안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뜻을 각 조별로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주는 시간, 이것도 짧게 앞에 줬고요. 중요한 건 질문까지 해서 1분 안에 마무리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지정한 반대측, 찬성측, 여러분 지정하신 대로도 하고 또 공통 질문도 있겠죠. 양쪽 모두가 답할 기회를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진행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19조에서 반대측에 여쭤볼 사항이 있습니다 라고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19조에 어떤 분이 질의와 발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19조의 조임영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예, 잠시만요. 이렇게 이름을 밝혀주셨는데 박수 한 번도 안 치는 분들한테는 발표하시면 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수기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어서 우선 영광이었고요. 저희 조원분들이랑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조금 더 넓어진 생각의 장을 가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반대측의 질문 하나와 찬성 측의 질문 두 개가 있는데 저희 우선 반대측 질문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상공인 쪽에서 말씀하시기를 지역민을 고용을 하셔서 경제를 발전을 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대기업의 고용과 소상공인의 고용은 질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뭐 복지나 대출이나 급여를 정당하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솔직히 감독이 안 될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 격차를 어떻게 메우실 수 있는지를 우선 여쭤보고 싶고요. 찬성 측에는 소상공인과 상생 방향에 대한 대책을 정확하게 세우시고 계신지, 혹은 뭐 소상공인을 배려를 하셔서 입점 제한 같은 걸로 또 새로이 방향을 잡아보실 수는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교통의 요충지다 보니까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걸로 저희 조에서 공동으로 사료를 대서 아무래도 좀 오래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통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이렇게 총 3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 조별로 논의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건 좋겠습니다만 찬반 균형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2가지를 저희가 좀 미루어 두거나 다시 또 답변 드릴 기회를 드리기로 하고요. 맨 앞에 말씀해 주신 반대에 관해서만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대측 지금부터 2분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상공인들 고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기업 대비 소상공인들은 급료수수가 65% 정도 수준됩니다. 이거는 어디든지 그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대기업만 지금 좋아지고 다른 하청은 갈수록 열악해지는 게 구조입니다. 그나마 소상공인들이 65%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그 여건 그나마 있다는 게 저희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원점은 이번에 1716명 고용한답니다. 그 중에서 컨트롤타워 신세계 쪽에서 한 30명, 그 외에는 전부 다 단순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봤을 때 결코 신세계가 뽑는 질적 내용은 열악한 상황 그 자체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디가 더 고용을 그나마 더 많이 해주느냐 아니다. 소상공인들은 지금 종사자 수가 13만 7천 명이 정도가 이렇게 소상공인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정도 수익 있는 것만이라도 지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평균 임금 수준이 2,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예, 이 정도로 해서 제가 설명드린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남았는데 더 쓰셔도 되고요. 예. 그러면 일단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이어서 15조에서 찬성 측에 질문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15조에 찬성 측에 질문해 주실 분 15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5조 다음에는 2조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조 다음은 2조가 질문 준비를 하겠습니다. 15조 질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5조의 도승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우리 조에서 15조 8분이 오늘 낸 거를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 스타필드 입점 시 정규직 채용 연령이 있을까요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폐업한 자영업자를 위해 의무 고용률을 확보해 줄 수 없나요? 하는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예. 말씀 계속 하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그 찬성 죄송합니다. 잠깐 그러게 됐습니다. 이제 휴업하는 문제라든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입점을 했을 때에 고용 창출 문제, 같은 비슷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도 거기에서 저희들이 스타필드 입점 시 정규직 채용 문제라든가 연령 제한이 있을까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폐업한 자영업자를 위해 고용률을 확보해 줄 수 없나요? 하는 문제가 찬성으로 됐고, 예, 그것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봤을 때 15조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은데 오늘이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다음에 꼭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성 측의 스타필드 입점 시 정규직 채용 연령 제한의 문제라든가 의무 고용 비율의 이슈를 지금 처음 질문해 주셨습니다. 찬성 측 답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특별한 연령 제한은 없고요. 연령 제한이 없는 게 각 테넌트마다 원하는 연령이 틀립니다. 카페나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젊은 연령층이 필요할 수 있고요. 키즈 카페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층이 올라가는 이용하는 같은 경우에는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층이 20대에서부터 60대까지 누구나 고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직무에 맞춰서 채용을 하게 되고요. 채용되는 분들은 요즘에 같은 경우에 저희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에는 근무 시간을 주 5일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토요일과 일요일만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파트타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다 이런 것보다는 안정적인 고용이 창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하남점과 고양점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비율이 지금 이제 직접 고용 같은 게 60% 정도, 그 다음에 간접 고용은 용역이나 하청인데 이렇게 청소라든가 이런 거 하시는 건 96%, 테넌트 같은 경우에는
매장에서 의류 매장이나 이렇게 근무하신 경우에 76%가 정규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근데 연령층이 다 각각 다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이신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채용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잡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소상공인 분들에 대해서 그거를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채용 인원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와 있고요. 그거는 향후에 창원시하고 소상공인들 협의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고용을 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이 이해를 해준다면 그분들로 대부분을 채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고용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채용을 통해서 그 채용이 누가 되느냐, 지역 주민이 되느냐, 소상공인이 되느냐, 그건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2조에서 반대측에 질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2조 다음은 18조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예. 이 자리에 저와 함께 하게 돼서요 영광이고요.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반대쪽에 질문을 하겠는데요. 스타필드가 이점하게 되면은 왜 인구가 감소되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해요.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2조의 질문은 뭐 그런 겁니다. 인구 감소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얼마나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린다라는 취지입니다. 예, 반대측 지금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서울에서 실제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요. 영등포, 파주,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고양 이렇게 2014년 기준에 그러니까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기 전 3년, 이후 3년 예, 그대로 비교를 했습니다. 매출 46% 떨어졌고요. 그리고 고용 인원이 20.4%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했을 때 과거의 데이터는 미래에 예측 가능합니다. 그걸로 이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창원에 지금 자영업자 종사자 수가 누누이 반복드리는데 13만 7천 명이랍니다. 여기에 20.3% 이렇게 대비를 하게 되면 저희는 2만 7천 명 정도가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잃는다고 봅니다. 그 일자리 잃은 분들은 일자리 찾아서 움직인다는 거죠. 창원에서 어떤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말씀드린 걸로 하고요. 그리고 창원이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인구가 5만 4천이 빠졌습니다. 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물론 베드타운 작년에 이런 데 가는 것도 있겠지만 제조업체가 안 돌아가다 보니까 구조조정 이렇게 그분들 새로운 일자리 찾아간 겁니다. 뭐 그걸로 봤을 때 자영업자 역시 2만 7천 명이 이제 실업자로 되게 되면 이분들은 빈곤층으로 이거 추락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다음 선택을 또 일자리 찾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는 약 8만 정도 빠질 것이다. 그렇게 추정해서 창원의 100만 원 결국 100만 원 못 채우는 도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입니다. 인구가 어떻게 버텨주냐가 경제의 축이죠, 그죠? 그래서 인구가 빠진다는 것은 창원 경제에 가장 심각한 요소를 미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실업률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그만큼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3 한 번 더 드리게 되는 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시작하는 마당에 박수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분의 패널이 단 한 번도 시간을 어기지 않고 2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룰을 지키는 우리 패널들을 위해서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18조에서는 찬성 측의 질문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신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18조 대표에서 발표를 맡게 된 여영동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18조는 전반적으로 이제 이점시 거대 복합문화 쇼핑몰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지역 소상공인들의 타격은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찬성 측에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스타필드 영업 이익이 본사와 창원 지역에 배분되는 정확한 근거와 그 창원 지역의 이익이 환원되는 규모와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 재무제표에 나와 있습니다. 연평균 5%로서 다른 데에 비해 높고요. 근데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지를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이 필요한데
영업이 대부분 리모델링 비용으로 축적이 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하남 같은 경우에는 고향을 예를 들면 일단 전통시장의 대면 활동에 개선 활동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지역아동 지킴 및 캠페인 활동, 세 번째는 지역문화사업 차원에서 그래서 여기도 아부찜거리라든가 그런 걸 공동으로 전통시장이랑 활성화 사업을 같이 하게 되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고향 도서관 건립을 해서 기부 체납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비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걔가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리모델링 비용으로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모아놔야 돼요. 여러분들도 노후 자금을 모으듯이 영업 같은 경우에는 노후 자금을 모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스타필드가 들어오면 사실상 가장 큰 부분이 지역 내 고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하는 부분에서 아까 제가 90%와 10%를 말씀드렸듯이 지역 내 고용이 창출되게 되고요. 그 이익이 지역에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본사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빨대 효과다 이런 단어를 쓰시는데 유통을 하시는 분들은 왜 유통업이 가장 활성화되느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효과입니다. 창원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 바로 채용이 오픈과 동시에 채용이 바로 일어나게 되고요. 그거에 대한 채용으로서 지역이 활성화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5조에서는 반대측의 질문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5조의 질문자 어떤 분이 준비하고 계실까요? 예. 간단한 자기소개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5조의 이동길이라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도 이게 찬성 반대에서 이 부분에서 반대 의견 냈는데 질문 1분이라는 그 시간 때문에 제가 반대쪽에 한 질문하겠습니다. 스타필드가 들었으면 양질의 일자리가 어느 정도 생길 것이라고 이를 믿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 듣다 보니까 좀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젊은 층은 거의 100% 정규직으로 고용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생각했는데 아까 찬성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뭐 일자리가 진짜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그 파트타임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해서 어느 정도의 일자리는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반대 쪽에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예, 반대측의 질문 하셨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세계 본사 직원이 컨트롤 타워가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일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컨트롤 타워가 보통 한 20명 됩니다. 그럼 20명 중에 창원 사람 몇 명 취업시킬지 모르겠어요. 5명? 11명? 그리고 단순 영역 고용직, 청소, 경비, 서비스 200명입니다. 보통. 뭐 숫자는 좀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680명은 스타필드 내 입주자 업체들인데 이분들은 뭐냐면 스타필드는 유통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그게 핵심 사업이라서 이분들은 원래 자영업자들이 새로 수평 이동하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신규 고용 창출이 아닙니다. 그걸 자꾸 이렇게 신규 고용 창출하고 착시 효과, 환각 효과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고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300여 명 신규 고용 창출이 되고 그 중에서도 양질의 글쎄 그 양질의 개념이 조금씩 다르겠죠. 청소 용역업을 하시는 분도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방금 질문하신 분이 생각하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는 얼마나 될지 이제 짐작해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 쇼핑몰 개념은 최소 경비로 최소 인원으로 최대 효과를 뽑는 게 이 기업의 목적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를 하겠습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고 엊그제 신문입니다. 2019년 9월 18일 경남신문에 창원시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이 몰락하고도 대형 유통업체, 창원 지역의 대형 유통업체가 연간 1조 원의 지역 자금이 서울로 유출됩니다. 근데 지역업체 비율은 18%, 비정규직 80%, 총 매출액 대비 기부의 0.16%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경남은행이나 농협은행은 이익의 10%를 지역 동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정확하게 혹시 여러분 예전에 플랫이라는 용어 아십니까? 10초 플랫. 딱 10초 00에 끝난다고 하는데
우리 교수님들하고 패널들이 계속해서 10초 영영에 끝내주고 계시네요. 예. 지금 그러니까 5조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9조에서 찬성 측에 질문이 있다고 하십니다. 9조, 예, 준비하고 계시네요. 9조 찬성 측 질문. 9조 다음은 11조입니다. 11조 다음은 7조이고요. 예, 구조 이용규입니다. 예,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시민참여단 일원이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이제 이틀 남았는데 경청 수기에서 좋은 결과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찬성 측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발표하신 자료에 보면 김해 기장이 이제 아울렛의 영향으로 인구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반대 측에서는 뭐 역세권 개발이나 베드타운 정책 영향으로 인한 인구 증가라고 했습니다. 아울렛으로 인한 인구 증가의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면요. 김해하고 기장 같은 경우에 미분양 지역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세계 아울렛이라든가 롯데몰이 처음부터 창업을 진출을 위해서 계획했던 지역이 아니고 공업단지나 아니면 주택단지로 개발이 됐었는데 그게 분양이 안 되면서 대규모 점포를 유치하면서 그 다음에 분양하고 유통기업이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다른 용지로 분양을 했다가 분양이 안 되고 그다음에 유통용지가 분양되고 그다음에 인구가 유입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상업도시에 만약에 스타필드가 들어가게 되면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기장군의 예를 들면 김해시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미분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양 스타필드 2호점이죠. 2호점 같은 경우에도 삼성지구가 그다음에 고양 언흥지구가 미분양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필드하고 이케아를 유치한 뒤에 거기가 다 분양이 되는 그런 효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요한 부분이 분양이 다 된 지역에 다 상권이 형성된 다음에 기장이나 김해나 고양이 들어왔다면 반대측 주장이 맞지만 분양이 안 된 지역, 미분양이 됐던 지역에 이런 점포들이 들어가면서 분양이 되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고용 효과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고요.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입주민들이 들어오지만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주변에 거주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고용 효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 고용 효과, 그 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주변에 근무하면서 이용하는 것, 그다음에 주변의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상권의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거기에 따른 고용이 상실되기 때문에 세 가지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여러분들 질문 시간은 1분, 답변자들의 답변 시간은 2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이러한 공론화 과정과 수기 토론에는 시민 여러분들의 발언 시간을 제가 팍팍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1분 조금 넘더라도 제가 이렇게 야박하다고 보시네요, 지금 눈빛이. 편안하게 이야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9조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11조에서 질문과 의견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11조 박영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대측에 질문하겠습니다. 스타필드가 입점이 안 됐을 때 창원 시민의 구매욕과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안이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창원시에 어떤 정책적 대안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정확한 질문에 더불어서 또 대안까지 고민하셨는데 또 반대 측에서도 성실히 답변하실 것 같습니다. 반대 측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안을 찾으려면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외국 가서 길가를 걸어보셨나요? 보통 이제 프랑스나 유럽의 좀 좋은 걷기 좋은 도시들은 주상복합으로 돼 있고 1층에 상가들이 쫙 깔려 있고 그 위로 주택들이 있어요. 가보면 되게 쾌적하잖아요. 그런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대형 쇼핑몰들이 입점을 못하도록 대부분의 독일, 일본, 영국, 그다음에 미국 이런 데서는 법으로 이렇게 정해놨는데 너무 큰 업체들이 들어와서 지역의 상권을 해치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유통산업발전법을 만들어서 해놨는데 지금 계속 계류적인 게 통과가 안 되고 우리가 대안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자기하고 예쁜 가게들이 이제 질비하게 있는 가로를 우리가 기분 좋게 외국 가서 걷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
저희가 좀 그 자존심 상하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유니시티 있는 그곳하고 39사단 터였죠. 그다음에 부산에 혹시 똑같은 규모의 하야리아 군부대가 있었던 거 아시나요? 하야리아 군부대는 100% 시민공원으로 환원이 됐어요. 근데 우리 유니시티는 어떻게 됐죠? 처음에 30% 공원 준다고 했는데 30%도 안 되고 지금 뭐 15%인가 그 아파트 가운데다 공원을 만들어놨는데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시민들 거의 못 들어갑니다. 남우동네 들어가는 숙소로서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하면 되게 우리 창원 시민들이 그 시민의식이 높은데 왜 부산처럼 못했을까 그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물며 여기 이제 그동 10% 15% 남은 공원이나 이런 문화시설에 왜 이게 이제 상권이 들어와서 우리가 쉴 수 있는 공원이나 문화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전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제 듣는 시민분들의 불만이고 대안으로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이제 그 이동할 장소가 있고 기존 가로 경과는 예, 제일 구조화를 죄송합니다. 하면 됩니다. 예, 이분이 경과를 했습니다. 이동할 것은 나중에 따로 답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세 마디 하신 건 이따가 까겠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알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만큼 지금 토론회가 더욱더 열띠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서 정말 쉽지 않은 자리 아닙니까? 네 분 위해서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어서 7조인데요. 처음으로 공통질문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반대측이 먼저 발표도 했으니까 공통질문의 답변 순서는 반대측이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조 발표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7조 최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공론화 시민참여단에 참석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또 찬성과 반대쪽 양측을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궁금증이 지금 많이 해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찬성 쪽에서 수익의 지금 몇 프로를 창원시에 기부를 할 것인지 그것도 참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점은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조에서 다 했기 때문에 수익의 몇 프로를 창원시에 기부를 할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그 찬성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 주셨습니다만은 또 교통상인이나 유통 그러니까 중소상인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슈가 있는 것 같아서 양쪽에서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반대쪽에서 유사한 이야기가 좋으니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대기업이 오면 지역에 기여를 해야 되죠. 그게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 제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 3월에 창원시정연구 보고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발표가 된 게 2016년도에 대기업 유통, 재벌 유통이 창원에서 매출 오른 게 9,621억 거의 1조를 팔았답니다. 거기에 사회에 기여한 4억 5천 0.05%라는 부분이 문제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데보다 더 열악합니다. 다른 데 비교해 보면요. 대구는 0.5%, 우리는 0.05%니까 10배나 많고요. 그 다음에 대전도 0.35%, 그 다음에 부산은 총액으로 100억을 냈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 창원은 그만큼 못 챙겼다는 거죠. 그리고 창원에 왔던 대기업 유통들은 지역사회 기여한 게 거의 없습니다. 없고 지금도 스타필드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창원 스타필드는 그 자체가 돈을 안 쓴다는 거죠. 돈 그 자체가 돌아야 되는데 하루 거기 쇼핑했던 돈은 최다 그 다음날 다 본사로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대 수수료니까요. 그 다음에 한 달 계산하고 수수료 떼는 만큼 그게 이제 자기네 돌아오는 겁니다. 창원에 1조라는 돈이 빠지게 되면 그 자체가 지역에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경제가 안 돌아간다. 이걸 제가 우려하고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과연 대기업 유통에 와서 뭘 기여하느냐. 실제 내용은 없다는 겁니다. 고용도 그 정도 수준이고요. 이게 과연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부분이 저희 반대쪽에 한결되어 있는 주장입니다. 이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수호 대표님. 같은 질문에 대해서 찬성 쪽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그 유통 같은 경우에는 최종 소비자가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영업이익률을 많이 남기게 됩니다. 그럼 뭐가 올라갈까요? 소비자가가 올라가게 되죠.
유통이라는 부분은 영업이익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나눔이라는, 유통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제조업체, 그 다음에 매장 운영, 영업이익이 높아지게 되면 이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소비자가를 올리는 거죠. 그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청원 스타필드를 아무도 이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률 몇 프로다. 네,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30%가 넘습니다. 근데 거기는 재투자나 이런 비용도 있지만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5%예요. 그 전체 매출액의 1조다 만약에. 그 영업이익률이 5%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5%면 거의 재투자 비용을 빼고 나면 사실상 순이익으로 남는 게 0.3%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던 0.3% 정도면 순이익을 거의 다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매출액 부분이 많지만, 유통업은 매출액이 많지만 거기에 들어간 부대 비용이 많습니다. 제조업체에 비해 순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0.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환원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고요. 유통업체는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한 경쟁에서 밀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이익이 몇 %다. 그래서 영업이익을 늘리고 재투자를 많이 하고 기부를 많이 한다면 그 부분은 소비자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지갑에서 나와서 신세계가 기부를 할 것인가, 소비자들한테 낮은 가격을 제시할 것인가. 근데 낮은 가격을 제시해야지만 스타필드가 생존을 할 수 있고 창원시로 사람들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어서 16조에서 찬성 측의 질문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16조 다음은 3조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조 질문자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16조 질의자 이조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16조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도 듣게도 되고 또 하기도 되고 서로 좋은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석한 것만도 감사한데 여러 의견을 들어서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찬성하는 쪽에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 찬성에 대해 설명하신 그 교수님께서 재래시장, 대형마트, 아울렛, 스타필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추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그 말씀에 저도 뭐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추세라면은 지금 이제 이마트 계열 회사에서 대형마트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그 건물을 철거해서 신축을 하든지 또는 리모델링을 하든지 해서 뭐 이렇게 스타필드 같은 복합 유통센터를 만들면 되지. 또 철거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두면서 또다시 다른 장소에 큰 쇼핑몰을 건축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어떤 면으로 이게 대기업의 자금력의 형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스타필드 같은 큰 건물을 짓게 되는 것 같으면은 아까 우리 반대쪽에서 주장했던 아까 북면 쪽이라든지 작은 이 규모의 이마트 편의점이라든지 등등 솔직하게 이런 건 철거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에 맞게끔. 그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전통시장에서 가는 분은 앵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대표하는 점포가 무엇인가 라는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창원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은 여러분 어디죠? 네, 마산 어시장과 부림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림시장을 가보면서 여기를 저는 스타필드가 들어오면서 여기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발표는 다 못 드렸지만 그 뒷부분에 보면은 거기랑 스타필드가 연계 공동 마케팅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창원이 대표하는 어시장이라든가 이런 걸 활성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사실상 제가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이런 기업들과 회사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회사들의 인수를 해서 합병하는 이거를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 좀 곤란한 것 같고요. 그건 각각의 회사가 있고요. 유통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다양성이 공존할 때 그 경쟁력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부터 편의점, 슈퍼마켓, 대형마트, 고가식품물 이런 게 다 있어야지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대형마트 철수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대형마트가
작년서부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0개 정도가 철수를 했고요. 지금도 현재도 대상이 되고 있는 점포들이 많습니다. 철수가 됐을 때 외국 사례를 보면 데저트라는 단어를 써요. 사막화.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가 그 점포가 철수했을 때 사막화되는 현상도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상 점포 철수라든가 인수에 대해서는 기업 간의 관계 그리고 부지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는 이런 이제 스타필드가 다른 회사를 인수해서 간다던가 그런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창원시의 정책적인 부분이지 이게 뭐 일개 기업이 그리고 다른 회사의 거를 얘기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예. 지금 추가 질문은 다시 또 말씀드릴 기회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띠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3조에서 질문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어떤 분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공론화 시민 참여단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3조의 김병우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 3조에서는 일단 반대 측의 질문 드릴 게 있는데 현재 창업 인구 중 대부분이 단기간만 상업활동을 하고 폐업을 하는 실정인데 이는 준비 부족 및 경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 스타필드가 입점하면서 주변 소상공인들이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것보다 더 크게 이제 피해를 받는다는 실질적인 수치가 있을까요? 예, 정의님께서 또 질문을 또 명확하게 해주신 부분이 있을 터인데 또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죠. 우리 반대측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치 물어볼 것 같아서 수치 준비해왔습니다. 답에 앞서서 제가 스타필드 관련 찬반 토론회 방송에 나가는 것만 해서 이번이 5번째인데요. 단 한 번도 찬성 쪽에서 지역 전문가 교수를 데려온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여기 16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장인, 친구, 아우님들이 망하면 안 되거든요. 자신 있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찬성 쪽에서 안 나오시죠?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그걸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질문하신 거 보면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5년간 2018년도 통계 자료인데 5년간 조사를 했더니 전국의 자영업자 숫자가 다 줄었어요. 동남권, 전국 1.1%, 3.5% 줄었는데 부산도 17.2%가 줄었고 울산도 10%가 줄었는데 경남만 9.9%가 늘었어요. 왜 늘었을까요? 조선업, 제조업, 여기서 이제 실직하신 분들이 전부 통닭뒤 하시고 자영업 하시고 준비 안 된 상태로 몰리는 거예요. 그 숫자가 이제 환산 제가 숫자를 까먹었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이분들이 하필 왜 이 시점에 스타필드가 들어와가지고 조금 시간 지나면 저도 이제 쾌적하고 예쁜 사람들 많고 예쁜 물건들 많은 그런 곳에서 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 건 존중을 하지만 지금 너무 시점이 안 좋은 거죠. 창원은 스타필드가 들어오면 이 9.9%의 사람들이 동시에 공망하는 효과가 있다는 걸 여러 가지 통계로 저희가 이제 자료집에도 넣어놨고 그걸 대신해서 답을 대신 하고 싶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료집을 꼼꼼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오늘은 총론 모든 이슈들을 함께 다 포괄적으로 다루는 시간이고요. 다음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교통 문제는 교통 문제대로, 또 그 외에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문화 문제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나누니까요. 그때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 더 하실 수 있고 답변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어서 8조에서 찬성분께 질문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실지 모셔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6조인데 6조는 이쪽에서 좀 케어 좀 해주십시오. 8조 발표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조 발표자 김상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 8조는 대체적으로 찬성 쪽이 많으셔가지고 찬성에 대해서의 쪽에 얘기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저 유니시트 옆에 이제 대형 쇼핑몰이 생기니까
주거 한강 쪽에서 이제 교통망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시는데요. 그리고 교통망에 그 교통연구부 보고서에 보니까 뭐 분산을 해야 되고 대중교통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중교통 활성에 위해서 버스 배치나 도로변 증축에 대한 예산을 누가 할 것이며, 그리고 그 예산에 대한 스타비드는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반대쪽에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면요. 네. 일단 처음으로 말씀드리면 스타필드가 부지가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유니시티가 지을 때 벌써 그 스타필드가 들어오는 가정하에 교통영향 평가를 받았습니다. 교통망이나 이런 거를 도시계획 차원에서 벌써 받은 상태고요. 네, 두 번째로 질문드렸던 그 대중교통 부분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에서 그 부분을 유니시스가 개발이 될 때부터 가지고 교통영향 평가를 받으면서 교통계획에 대한 예산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공론화위원회보다는 교통 전문가들이, 그리고 창원시에도 교통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교통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스타필드가 지어야 될 부분 예산은 스타필드가, 창원시가 부담할 부분은 창원시가, 유니시티 지구를 계획하는 개발사업단이 부담해야 될 것은 그거를 부담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뭐 스타필드의 의견이 아니고 창원시의 의견이 아니고 유니시티의 의견이 아니고 법적인 부분에서 교통영향 평가를 받을 때 계획을 하게 되고, 그 부분은 먼저 유니시티 지구를 만들 때, 도시계획을 할 때 그 부분은 벌써 배정이 거의 다 되어 있고, 도시망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맞춰서 도시망을 창출하게 되는 거고, 그 도시망에 따라서 스타필드도 교통영향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 계획을 제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가면 또 짧게 이야기해 주시기도 해서 또 충분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네요. 질문이 꽤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정해진 시간은 그렇게 여유 있는 게 아니어서 신속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8조 해 주셨고요. 지금 6조에서 질문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말씀 나눠주실까요? 예. 네, 반갑습니다. 6조 조상래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산뜻하게 토론회를 참석을 했는데 막상 양쪽 분들 얘기 다 들어보니까 뭔가 좀 우울해지고 좀 이게 가벼운 사안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조는 반대측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느끼시다시피 창원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반대측에서 말씀하신 스타필드가 입점을 하였을 경우에 소상공인들의 경제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타격을 입으실 거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스타필드가 입점을 안 했을 경우에 소상공인들이 뭐 생각하고 있는, 제기하고 있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 답변에 앞서서 좀 전에 그 잘못된 정보를 잠깐 수정하고 할게요. 교통영향평가는 신세계에서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우리가 당사자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 믿기 어려우니까 창원시 공론화위원회에서 다시 해주세요 해서 찾았어요. 전국에 한 10군데, 20군데를 뒤졌는데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남이 한 번 한 교통영향평가를 안 하는 게 불문율이에요. 대단하죠? 그래서 안 하려고 어렵게 찾아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제 보통 한 1억에서 2억 정도 줘야 교통영향평가가 되는데 우리 예산이 충분치가 않아가지고 무엇을 했냐, 신세계에서 교통영향평가한 그 자료만 재평가를 한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객관성이 좀 결여가 되어 있는 상태고, 방금 질문하신 그런 신세계가 입점을 안 했을 경우에 그런 이제 유통 상인들도 문제입니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혁에 가까운 인식 변화를 해서 단합해서 깨끗하고 쾌적하고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들만 가지고 이제 힘이 붙이니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토리텔링, 시에서 판을 깔아줘가지고 관광 상품하고 결합을 한다든지 스토리텔링을 한다든지 하면 그 가로에는 뭐 특단의 뭐 예산을 확 지원해가지고 완전히 살아나는 시범지구를 조성을 해주고, 그냥 손 놓거나 그냥 가만히 있는 데는 놔두는 거죠. 그래서 차근차근 하고,
창원시에서는 계속 스토리텔링을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상품하고 연결해 볼래 이렇게 자꾸 던져주고 기존 상가 가로 경관 재구조화 사업을 해야 됩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경상남도 그리고 창원시에서 굉장히 국책 사업을 잘 따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시설 등을 도와줘야겠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이제 새로운 대안으로 스타필드가 간다면 갈 곳이 많아요. 여러분들 잘 깜짝 놀랄 거예요. 1번 정부 경남 지방 합동청사 처음 들어보죠. 정부의 청사를 다 모아가지고 가포신항에다 만들고 있어요. 2번 진해 신항 배후 복합 물류단지. 부산 사람들 엄청나게 올 거 아닙니까? 거기다 남문지 거기다 하면 됩니다. 마산 로봇랜드 지금 하면 됩니다. 장사됩니다. 근데 예, 마산 교수님 해양신도시도 좋지만 예, 거기는 이분이 경과되어서 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육조의 질문자가 얘기하셨듯이 올 때는 가벼운 마음이셨는데 지금은 우울하다고 하셨는데요.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창원의 민주주의뿐만이 아니라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마음들이 모아져서 결국은 경제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이 힘 모은다는 차원에서도 뜨겁게 박수 한번 하고 가시죠. 대한민국 많은 지자체가 이러한 이슈로 고민이 많습니다만 이렇게 지혜로운 시민과 이렇게 열띠게 토론하는 곳은 현재로서는 창원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면서 조금 더 희망적인 다음 순서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13조에서 찬성 쪽에 질문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성상구 정창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기 토론에 제 처음 접해보는 건데요. 상당히 의미 있고 아까 뭐 마음이 무작했는데 저는 배가 무겁습니다. 관심을 너무 많이 주네요. 감사합니다. 찬성하시는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퇴직을 하든 면퇴를 하든 우리 자영업들이 보통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자영업을 당연히 많이 합니다. 근데 뭐 다들 보면은 자본이 별로 없어요. 돈들이. 그래서 그냥 식당 뭐 조만 통닭집 그런 걸 다 합니다. 유통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대기업에서 그까지 다 했으면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냥 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를 좀 여쭙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저 찬성문 조춘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기업은 이익 창출이 우선인데 충분히 0.4%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0.4%인데 왜 그 대기업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제가 그 창원 스타필드가 제가 대규모 점포를 오픈하는 한 60번째 점포가 됩니다. 근데 제가 소상공인분들과 매일 대화도 하고 반대편에도 있고요.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시흥에 있는데 시흥시의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갈 때 그분들이 제가 아울렛이 들어오면 이런 혜택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근데 시흥에는 그런 대규모 점포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현재는 저를 골목상권 추진위원장으로 그분들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사람으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원인은 뭐냐면 소상공인 분들의 가장 큰 적은 새롭게 창업을 하는 자영업자분들이 될 수 있고요. 잠재적인 경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획적으로 그런 부분이 소상공인 옆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는 치킨집이 들어오면 유명한 치킨집이 들어오면 같은 종류를 하나요? 다른 종류를 하나요? 같은 종류를 하죠. 네, 다른 나라는 다 다른 종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커피 전문점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소상공인 분들에 대해서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시설 현대화나 이런 게 아니고 아이템에 대해서 업종 전환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창원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분들 2019년입니다. 2016년에 벌써 오픈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을 거예요. 유니시 때 교통영향평가도 신세계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상업시설이 들어왔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했기 때문에 신세계는 그 교통영향평가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유니시티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되면 2016년부터 2019년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요. 앞으로 4년 뒤에 신세계 지금은 여기가 통과가 돼서 절차적인 부여를 받으면 4년 뒤에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스타필드가 들어왔을 때 우리 창원시와 소상공인분들,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같이 공생을 할 수 있을까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0.3%밖에 안 하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지역사회 고용 창출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부적인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고용에 대한 부분은 직고용 같은 경우에는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라든가 계열사 부분에서 트레이더스에 직고용되고 일렉트로마틱 직고용이 5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은 정규직으로 직고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간접분을 용역이나 하청 부분이 약 500명 정도. 나머지는 테넌트 인원이 2,000명인데 2,000명 중에 고양이나 하나를 봤을 때 70% 정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다양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13조에서 매우 또 날카로운 질문 해주셨는데 말씀 잘 들어주셨고요. 제가 잠시 의견이나 양해를 부탁드려야 될 게 저희가 5시 50분까지 하는 것으로 모든 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질문이 올라온 게 꽤 있어서 나누다 보면 약간 2, 3분이라도 좀 늦어질 것 같아서 사회자의 가장 큰 과실은 시간을 못 지키는 건데 여러분들이 박수 한번 해주시면 질문 한두 개만 더 받고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적극 응해 주셔서 가능하면 50분에 끝낼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조에서 반대 측에 질문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질문자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7조 이사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수기하는 과정에서 찬반을 다양하게 나왔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스타필드가 입점한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깊이 있게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조에서는 반대 측에 질문을 드릴 건데요. 스타필드가 아니라도 지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폐업을 하는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희 이제 가까운 창동 같은 데도 시에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데도 창동이 아직까지 이렇게 활성화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대형 마트가 옆에 없는데도 그런데 단순히 스타필드 하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폐업할 것이라고 말하기 전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께서 자구책으로 아니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서 뭐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자,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가 남획을 하게 되면 보호를 하게 됩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태계를 보호를 하는 거죠. 그동안 골목 상권은 대기업부터 너무 남획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한 생태계 보호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생태계는 작은 복원 능력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폐쇄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투자할 생각을 못합니다. 또 대기업이 들어오고 또 대형마트가 뭐가 들어올까봐 겁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 일정하게 시장이 보호된다고 하면 재투자거리로 기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 또한 시장 논리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영업자 들어오시면 진짜 잘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개인의 노력이 어떤 기회를 제공해줘야 되죠. 그런데 구조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구조가 시장 파일을 뚝뚝뚝 잘라가면 누가 버틸 수 있습니까? 어느 천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보호가 전제가 먼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영업자 스스로도 고객에 맞추는 많은 방법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이 다 못할 해결하는 것들은 동네 마트들도 신선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신선을 보강하면 찾아옵니다. 이런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유통의 시장을 남획 수준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앞으로도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이 선 하나만큼만 좀 보호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들도 기회를 찾아 의지적으로 갑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게 자영업자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 기회를 가지는 게 이 사회가 줘야 될 힘입니다. 그러면 자영업자 스스로 설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고객을 맞출 힘이 나옵니다. 거기에 정부의 정책도 좀 따라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갖는 그 자체를 못 만들게 하는 게 대기업의 지금까지 자본 폭력이었습니다. 네, 이승훈 대표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어서 14조에서 찬성 측의 질문 준비하셨습니다. 14조 이성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굉장히 중대하고 심각한 일을 결정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질문할 거는 앞에서 대충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한번 확실히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스타필드가 입점할 시점에 직고용할 수 있는 인원수를 지금 나와 있나요? 그거하고 그
그 중에서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는 아까 말한 대로 다시 한번 몇 %인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각 지역에서 스타필드를 생겼을 때 그 지역하고 상생한다는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하셨는데,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스타필드 자체에서 창원에 만약에 딱 들어섰을 때 창원 자영업자나 창원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창원만의 특색의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그 직접 고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창원 스타필드 같은 경우는 아직 테넌트들이 입점을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교통영향 평가라는 부분은 테넌트 입점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하남점과 고양점을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점과 하남점 같은 경우 직접 고용이 577명 하남점, 고양점은 586명입니다. 근데 여기는 고양점과 비슷한 규모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직접 고용은 586명이 될 거고요. 이 중에서 정규직 채용은 60%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0%고 나머지는 주말, 토요일날,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근무 인원이 2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간접 고용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정규직 채용 같은 경우에는 총 고양점 같은 경우 3,750명이 고용이 됐고 74%, 약 2,200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채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창원을 만한 위한 거는 저는 솔직히 스타필드가 들어오면 이케아의 강명동굴처럼 한 개의 관광지라 전통시장 2개 정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네, 그런 게 보면 저희가 창원을 제가 6번 오면서 창원의 문화 자랑거리인 마산 부림시장, 탕동예술촌, 상산길, 마산 아귀찜거리, 오동동 문화거리, 마산 어시장 약 8km 정도 떨어져 있죠. 여기랑 상생을 한다면 창원 스타필드로 살고 이쪽 동네도 같이 사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통시장이나 이런 주변 점포를 분석했을 때 제가 다음 주 상권영향 평가서를 얘기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전통시장 분들 같은 게 가장 큰 고민이 고정 고객이에요. 우리 전통시장을 계속 방문해 주세요 하는 고객이 약 50% 되고요. 외부에서 오는 고객들이 50% 됩니다. 근데 스타필드가 생기게 되면 50%에서 일부가 이동하지만 아까 표에서 봤지만 다시 들어오게 되고요. 나머지 50% 새로운 고객들이 들어오는 거를 이게 한다면 같이 상생할 수 있고 아까 다른 활동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여러분 20개 조에서 적지 않은 질문이 올라와 있고 제가 보기에도 더 여쭤보고 싶은 것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끝이 아니니까 몇몇 조는 아직 말씀하실 기회가 없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그 안에서 다가오는 토요일과 일요일 또 기회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공통질문 10조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1조는 의견도 좀 말씀하시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꼭 다시 한번 기회 드리도록 하고 마지막 10조의 질문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10조 이소연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쇼핑 복합 문화 공간은 이제 중산층 가구가 차를 타고 한 30-40분 정도 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이제 주말에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보통 실제로 광명이나 하남, 고양 같은 경우도 중심지보다는 교외에 위치해 있는 걸로 확인되고요. 근데 이제 창원 같은 경우는 중심지에 부지를 선정했는데 그 부지 선정 관련해서 강점과 약점 두 양측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요번 마지막 답변은 가능하면 이분을 조금 줄여주시고 반대부터 먼저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우선 거기에 앞서서 학자로서 저기 데이터 중에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좀 한 두어 개만 21페이지나 43페이지 보시면 경남 도민일보 2019년 6월 21일 스타필드 부가가치 파급 효과 강소특구 지정 파급 효과 이거 제가 좀 전에 확인했는데 도민일보에서 이런 기사 실은 적 없습니다. 이런 자료를 배포하시면 안 되고요. 23페이지나 또 그 바로 뒤페이지 보면 요 있는 거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스타필드 고양점 개점 이후 5.2km 떨어진 원당시장 매출이 더 늘어난 것. 안타깝게도 제가 도시재생 전문가입니다. 도시재생을 평가하는데요.
그 1년 전에 도시재생 그 시장 주민들이 으쌰으쌰해서 시에서 지원해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 효과입니다. 그 밑에 마찬가지 동대구 시장 마찬가지로 복합환승센터 했고 뭐 시장 안에 문화시설 해가지고 약간의 매출 상승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자료들은 원래 우리가 뭔가 어떤 현상을 분석할 때 다양한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이것들 때문에 했다고 해야 되는데 딱 한 가지만 보고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혹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데이터들은 창원시에서 좀 검증해서 마지막 때 정확히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형 쇼핑몰은 전부 다 외곽에 가 있습니다. 뉴욕의 월마트 못 들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삶의 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저가에 대한 부분 이렇게 제공하는 게 그게 선순환 구조입니다. 불행히도 창원은 창원시청이 들어서려고 했던 가정을 뒀던 그곳입니다. 그거 두면 교통은 지옥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고용, 신세계청은 항상 똑같이 얘기합니다. 7,000명 정도 해놓고 실제 보면 창원시 1,716명 고용한다고 분명히 보고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점 7,000명 한다고 했는데 2,747명 팩트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마지막에 사람이 이렇게 야박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음 주 토요일 날 꼭 말씀해 주시고요. 찬성 측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강명, 하남이나 고양 같은 경우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이게 경기도 이 서울 쪽하고 이게 창원 쪽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미 도시의 그 수준을 비교했을 때 사실 창원하고 이 중심지라는 그 서울을 기준하시지만 사실 그 고향이나 그 어떤 도시의 수준이 고향의 인구가 100만입니다. 이미 그 창원하고 수준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그 복합 쇼핑몰이라는 것은 그 도시에 들어서는 어떤 추세입니다. 지금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재하고 있는 곳이 그 서울입니다. 서울이 그 복합 쇼핑몰이 그 50% 우리나라 전체의 50%를 유치하고요. 이런 저가의 어떤 아울렛이나 이런 것은 그 도시 외곽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도시에 들어와서 이 도시 시민들에게 그 어떤 그 양질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 복합 쇼핑몰이고요. 일단은 그 아까 카드 데이터를 근거로 한 거고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매출액이 감소한다는 부분은 설문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신뢰성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뉴욕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지옥이라서 유통시설이 없어도 거기는 되기 때문에 뉴욕은 안 들어갑니다. 미국의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복합 쇼핑몰 유치를 통해서 활성화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일본이 있지만 일본도 대규모 점포를 외곽에 짓다가 최근에 도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동화 현상이죠. 그러니까 창원 스타필드나 기장군 같은 경우에도 외곽으로 다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창원 그 부산시에서도 내부로 쇼핑몰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 답변 고맙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집에 빨리 가고 싶으시죠? 네. 꼭 집에 갈 때 되면 대답을 빨리빨리 하시더라고요. 너무 가슴 벅차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두세 가지 안내는 간단히 드려야 돼서요. 첫 번째는 네 분의 패널 정말 고생 많으셨죠? 여러분 위에서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